안녕하세요. 요즘 청춘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살고 있을까요? 이곳은 인생답장 청춘의 사연을 듣고 인생 선배의 마음으로 함께 길을 찾아보는 곳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5년 차의 한 남성입니다. 간절한 오랜 기다림 끝에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와 헤어지려는 이유가 뭘까요? 청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35세이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기 시작했는데 무려 8번의 시도 끝에 겨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임신 11주 차입니다. 시험관 시술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몸도 마음도 너무 고생했고 둘이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내 몸에 주사 맞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호르몬에 관련된 시술이다 보니 몸도 고생이었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저보다 3살 위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버지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형은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현장 점검에 나갔다가 그만. 당시 형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오늘 내일 한다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려서 들고 있던 전화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3살 터울이지만 친구처럼 지냈고 형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장남인 형은 집안의 기둥이었고 명문대를 나와서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형이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형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학원비를 내주며 집안을 책임지던 형. 저한테 아무 고민도 하지 말고 고3인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의젓하게 학원비를 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 덕분에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치고 저도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대학도 가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번듯한 직장과 단란한 가정을 가진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저랑 3살 차이일 뿐이었는데 형도 아직 마냥 어린 대학생일 뿐이었는데 형은 저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이 옆에서 힘이 되어줬고 저도 형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형은 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형이 다쳤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장 형한테 달려가야 하지만 제주도라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하는 일정이다 보니 혼자 있어야 하는 임신한 아내도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해서 일단 그날 반차를 쓰고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형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집에 오는 길조차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형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더라고요. 당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다 보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입덧도 심하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금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터였습니다. 아픈 형이 너무 걱정되지만 그런 아내를 집에 두고 제가 갑작스럽게 제주도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장모님께서 잠시 집에 오실 수 있으실지 그런 얘기도 나누고 나서 제주도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내가 혼자 다녀오겠다.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보 있잖아. 제주도에 이 빵집이 유명한데 나 거기서 파는 이거 먹고 싶어. 올 때 포장 좀 해와 줄 수 있어? 근데 이거 들고 비행기 탈 수 있나?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형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맛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빵이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놀러 가나요?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는 지금 제 형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내한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형이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순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내가 입덧으로 매일 토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잖아. 시험관 하면서 주사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지금도 여기 주사 자국 안 보이는 거야. 당신? 그런데 제주도면 잘 가지도 못하는 곳이고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제주도까지 간 김에 그거 하나 사다 달라는 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이야. 이거 제주도에서 밖에 안 파니까 나도 사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잖아. 아니, 간 김에 좀 사올 수 있는 거 아냐?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본 게 그렇게 큰 죄냐고. 내가 뭘 그렇게 큰 걸 요구했어?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제주도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는 이 상황에 내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놀러 가는 걸로 보여? 먹을 걸 사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누가 몰라? 간 김에 좀 사다 주면 어때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 너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지금 네 질문이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는 울면서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사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수없이 맞은 주사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8번의 실패 끝에 겨우 임신한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때마다 함께 울고 같이 아파했던 게 바로 저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형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상황에서 음식 배달을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출장길이라면,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어도 아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당장 휴가 쓰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다녀올 수도 있을 만큼 아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내가 원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고 저는 그것도 아내의 성향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죠. 아내와 결혼하고 5년 동안 저는 아내가 가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형 걱정도 되고 아내와의 다툼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아내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잔뜩 화가 나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합니다. 형을 보러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형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싸우고 나서 떠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라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먼저 사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이 죽어가는데 빵 배달이나 부탁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게 제주도에서만 팔더라도. 저는 지금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혼이라니,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시험관 끝에 겨우 얻은 소중한 아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일 수도 있을까요?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그런 걸까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아온 것들,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고생한 시간들, 앞으로 태어날 아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말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내도 형을 걱정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죽어가는 형을 생각했다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부모님도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 결국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계속 오늘 일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냥 저 하나만 참으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와 살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임신한 아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는 한 청춘의 사연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하고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부탁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인가요? 사연을 들은 청춘들의 반응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볼까요? 아주버님이 사경을 헤매는데 빵 타령을 한다고요? 사이코패스 같네요. 미친 건가? 임신이 아니라 임신아라비를 했어도 나 같으면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사람이냐 저게. 나도 입덧하고 친정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막 날 정도였지만 가족에게 징징거리거나 무리한 거 구해오라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임신을 했어도 그렇지. 뭐 먹고 싶다고 말할 타이밍이냐고요. 진짜 왜 저래? 사람이 오늘 내일 한다는데 임신했다고 저렇게 다 정신이 없어지진 않는다 정말. 아내가 임신인데 이혼? 웬만하면 참지 어느 정도길래 하고 사연을 다 들었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이혼 고민되겠네 싶네요. 개인주의를 넘어 사이코패스 같아 보이는데요. 자기 자매나 형제가 그럴 때 제주도 간 김에 회 좀 포장해와라고 말하면 아내분 본인은 사올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시험관이요? 주사 자국이요? 어쨌고 저쨌고 다 됐고.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지 한숨만 나오네요. 이건 천년의 사랑이어도 식어버린다. 그냥 이혼해요. 좋은 선택하셨네요. 아이가 그렇게 오래 안 생겼던 이유는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짐승도 안 그러겠어. 부디 빠른 이혼하시길. 미쳤나봐 진짜. 이 사연의 아내 사람이 아니네요. 남편이 제주도에 진짜 놀러 가는 줄 아나 봐. 여자 공감 능력 무슨 일이야. 일단 청춘들의 아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죠? 아내의 입장은 청춘들에게도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산 경험이 있거나 같은 성별인 여성들이 더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아요로 청춘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청춘에게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인생답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